안녕하십니까, 글로벌이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미제 그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는데 예.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 5월까지 그 하르키우 제2도시 공개했을 때 러시아가 그때는 하이마스 정도, 그러니까 그 사정거리가 한 80km 정도까지 허용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거의 300km까지. 네. 중거리로 나가네요. 그렇죠.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걸 허용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일인가 그때 허용을 했고, 19일 날 바로 한 이틀 뒤인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에이테컴스를 네. 쏘았고요. 그다음에 19일에는 그걸 쏘았나요? 19일은 러시아가 대응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20일에 또 무슨 영국 것까지 네.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그 사정거리가 짧은 250km 되는 영국제까지 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주고받고 했고, 러시아는 한때 ICBM 대륙간 인터컨티넨탈 미사일을 쐈다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륙간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쏘았는데 사전에 국제 협약에 의해서 미리 발사 30분 전에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했다고요. 네. 근데 참 이거 언론이라는 게 이 ICBM을 쐈다고 하는데 ICBM이라는 게 보통 사정거리 6,000km 이렇거든요. 그러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을 보면 ICBM을 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IRBM도 가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 상황은 따로 공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보도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6발 중에 5발을 갖다가 요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주장이 다르고요. 러시아는 5발 요격했다고 그러고 또 우크라이나 쪽은 한 발 빼놓고 다 맞았다고 그러고. 다 맞았으면 무슨 군사시설에 파괴, 아무 때나 쏘는 게 아니라. 근데 쏜 것이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때 그 거리에 맞는 거리에 미사일 저장고 내지는 탄약 저장고가 있는 창고들을 주로 가격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용한 것도 그 거리 내에 있는 것들 허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또 미국에서 지원한 지원한 거죠. 지원한 거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쏠 수가 있는데 러시아 영토를 갖다가 직접 공격한다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항상 푸틴이 경고해 왔듯이 러시아 내를 직접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 핵미사일을 쓰겠다, 핵무기를 쓰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핵전적으로 확전될까봐 그걸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깼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거의 한 2달도 안 남겨놓고 지금 퇴임 갑자기 선거 끝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들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갑자기 이럴까? 그래서 한때는 이거 완전히 오히려 확전을 해가지고 거의 3차 대전으로 얻어져 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트럼프 당선자 쪽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과한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동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달 안에 혹은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휴전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건 좀 어렵고 공을 해봤잖아요. 한 달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급속하게 어떤 휴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양쪽 다 협상에 대비해가지고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세창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쭉 밀고 온 푸틴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갑자기 휴전 모드로 확 바뀌면서 러시아 쪽 빨리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쪽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쪽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인 지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지원 끊어버리겠다 하면 돈줄 끊어버리면 그냥 그렇죠. 그날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푸틴 쪽을
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쪽 조건에 맞춰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미사일 몇 방 쏜다고 해서 푸틴이 바뀌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또 대해서도 이제 회의적이죠. 그러나 이제 많은 또 전쟁 분석가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전황 자체는 상당히 러시아 쪽이 공세적이고 푸틴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 수세 쪽으로 돼 있어 밀리는 쪽인데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는 않고 다만 더 곤란한 건 우크라이나 쪽인 거는 분명하지만 러시아 쪽도 상당히 지금 피로해 있고 피로해는 있지만 어렵다. 전황의 상태는 사실은 뭐 러시아가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한 상태고 유리하죠. 이 전쟁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황을 바꿀 수는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전 협상 때 이미 푸틴도 협상 조건을 내놓았고 뭐 전에부터 처음부터 내놨죠. 최근에 다시 전쟁 언급을 했고 트럼프 쪽 진영 쪽에서 활발하게 지금 협상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뭐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이 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단답형으로 쪽집게 일타 강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채권 채무 관계 같아요. 이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내놓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채무자로서의 그 채권자에 대한 그 신용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채권자들 네오콘하고 그 방산업체들이 니네 먹튀하면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선거에 이겼으면 해리스가 이겼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 기간 가면서 계속 지금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 졌거든요. 트럼프는 펄펄 뛰면서 심지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사실 끝낼 수는 있어요. 돈줄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네오콘하고 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챙겨야 되거든요. 왕창 챙기고 2달 내에 끝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신용을 안 지켜주면 나중에도 돈줄 끊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번 4년 후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또 뭐 중간에 중간 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채권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좀 처리해 놓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생각 뻔한 트럼프는 지금 여기서 받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목을 죄겠다는 소리죠. 트럼프도 결국은 제 생각에는 네오콘과 방산업체로부터 그 정치 자금을 받으면 좋은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목줄을 죄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무슨 뭐 이게 휴전협 그런데 휴전은 처음부터 전쟁 조건이 푸틴은 분명했지 않습니까? 나 두 가지입니다. 나토 가입하지 마라.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꼭 영토를 획득한다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버퍼존, 회색지대로 약간 비무장지대로 남겨놓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것만 되면 푸틴은 전쟁 끝나겠다는 건데. 푸틴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고.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도 이제 몇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정권 인수팀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전선을 동결해죠. 그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그건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신에 지금 그거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경계선에 있는 약 800마일, 1200km 정도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서 미군이 아닌 유럽 평화 유지군을 배치해가지고 지키게 하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20년 동안 앞으로 나토 가입할 생각하지 마라.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거는 해줄게. 군사 지원하고 재정 지원 일단 해줄 테니까. 일단은 전후 복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조건이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사실은 처음부터 나와 있던. 이걸 이제 지금 바뀐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한 2년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염전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고 특히 유럽 내에서는 지금 뭐 유럽 전체 정치 분위기가 좀 오른쪽 우익으로 돌아가면서. 전쟁의 절대 반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지막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그럼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항구적인 휴전인데 종전입니다. 종전이죠. 그러니까 뭐 휴전이라는 건 전투 행위를 잠깐 중지하는 건데 이제 이걸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죠. 전쟁을 끝내버리는데 이것도 딱 떨어지는 말이 아닌 것이 시스파이어라는 게 우리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사실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휴전 상태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전쟁 계속 상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런 식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한국 짝이 나는 거 아닌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방 우려하는 쪽에서 보면은 서방 쪽에서 보는 전문가들 중에는
일단 러시아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영원히 러시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전시 체제에서 필요해진 이 체제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힘이 쌓이면 또 그다음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할 거다 하는 관측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쪽 생각이죠. 러시아는 지금 물론이죠. 지쳐 있고 러시아도 그래야 죽고 우리 있는데. 한번 단정할 수 아니, 그러니까 없죠. 분명히 다시 돌아가면 재작년 2월에 푸틴이 그 저기 침공을 한 거는 명백한 위법행위고 국제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국제평화를 교란한 거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돌아 보면은 제가 푸틴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과연 이거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말게 해야지 도저히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쓰면은 너 이거 위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쪽 그것도 러시아 말 두둔할 수가 없는 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전에도 푸틴 말씀드렸듯이 입장이 됐을 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푸틴 웃을 일이 입장이라고 아니죠. 이게 지금 웃을 일이 그럼요. 아니에요. 푸틴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저 일본이 그 한국 강제 병합할 때 혹은 그 러일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러일 전쟁 해가지고 조선반도 점령하고 한 그것이 뭐냐면 그냥 있으면은 이 러시아가 만약에 한반도를 점령할 경우에 한반도라고 하는 건 일본 열도에 대한 비수화 같은 것이다라는 게 일본 우익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정한론자들이 정통적인 그 주장인데 한반도 자체가 일본 열도를 찌르려고 하는 비수화 같다. 만일에 이 땅을 누군가가 차지하면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게 일본의 그렇죠. 일본이 그렇게 침략자들이 항상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그 하와이 그 진주망을 기습한 명분이 뭐였냐면은 미국하고 사실은 일본은 사이가 좋았어요. 중국 대륙 침탈을 그걸 같이 가다가 1940년대 초 그러니까 1941년까지 그 12월 7일인가 그때 진주만 기습하기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한테서 그 전략 물자 철 같은 거 그다음에 석유 같은 걸 제공받았거든요. 네. 일본이 물론 샀지만 근데 일본이 그게 그 지점에서 다 끊으니까 끊어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아까 말한 푸틴의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본의 그 논리와 똑같아지고 우리가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고 중국 대륙을 침략한 것 자체도 다 이유가 있었다. 일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는 없죠. 그게 근데 사실 러일 전쟁 문제들은 뭐 그 무슨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라는 건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의 발상들이고 사실 러일 전쟁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꼭 뭐 러시아가 전쟁에 전면적으로 졌다기보다는 혁명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극동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당시에 이제 제국의 제국 체제가 사실 이거에 관심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제가 확대시킨 생각은 없는데 1차 세계대전 아니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너무 야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당한 게 다행이지 러시아한테 당해서 우리는 북한처럼 이런 식의 그 역사적인 논리적 비약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시 전체 역사적인 문맥을 좀 오도한 거다는 얘기고 아직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토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야 하면은 그러지 않냐. 지적한 거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이거 왜냐면 종전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황이 한국 전하고 달리 지금 한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기 한국 전쟁 때는 그 양측 간에 전황이 팽팽했죠. 어떻게 그러고 다음에 휴전 조건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뭐 특히 표로 교환 문제들도 그렇고 양측의 경계선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1년 반 정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휴전선 지역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고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어쨌든 공약이 한국 전쟁 끝낸다고 한 거였으니까 일단 서둘러 끝내느라고 일단 휴전해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얘기하자라고 한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 돈줄만 끊으면 그냥 바로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휴전보다는 시스파이어보다는 일단 종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사정이 또 있죠. 있겠죠. 왜냐하면 만일에 끊어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 손에 넘어갈 경우에는 서유럽하고
유럽 전체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확대 비약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나토에서는 나토나 주변 폴란드, 독일 같은 데는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서유럽 사이에 슬라브하고 로만 게르만 사이에 약간의 완충지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사실은 예전에 제임스 베이커하고 1인치론 절대 1인치도 동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죠. 확대하지 그거는 않는데 몇 번씩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러시아가 그걸 제가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마지막 선을 넘어 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600만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난민이 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 사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없죠. 정당화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끝내는 입장에서 더 이상 600만이 700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전쟁이 어쨌든 뭔가 마무리 지어져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선 나토 가입을 안 한다는 거, 뭐 향후 20년 동안 이런 문제 개입이 없다, 뭐 거기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은 어느 정도의 완충지에도 놔둔다. 아니면 그건 뭐 휴전에 대한 뭐 조건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해리스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해서 관련해 한마디 이제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무슨 자비심이나 보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들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100% 자기네 이익을 나토를 지켜야 되고 서유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마찬가지로 주한 미군을 두고 주일 미군을 두고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건 한국이 애처로워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신이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죠. 당연하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돌이켜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전쟁 날 거 알았거든요. 미국에서도. 저 판단 차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쟁 나갖고 이 채권 채무 관계로 돈 좀 그런 거 이게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공자로서 이 전쟁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돈 쓰려고 전쟁하고 화난다고 전쟁하는데 문제는 이거 전쟁을 마무리 짓기가 참 어려워요. 뭐 그렇죠, 최근의 전쟁만 봐도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도 그랬고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도 그랬고요. 이게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단 2차 대전 같은 경우 일방적인 항복이었거든요. 그럴 땐 전쟁을 마무리 짓는데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면 근데 이게 이주저도 아닐 때는요. 전쟁을 마무리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왜냐면 전쟁으로 꽤 짭짤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네오콘이나 그 전쟁 광들 있잖아요. 전쟁을 군산복합체 중에서도 이제 호전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경제가 돌아가고 사실 뭐 미국이 2차 대전 뒤에 세계를 지배하게 한 것도 전쟁 덕이었고 그 직전에 1930년대 그 공황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 세운 건 2차 세계대전이었고 전쟁이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고 비폐해진 경제를 일으키 세우는 주로 기회가 된다는 건 뭐 누구나 알려진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이고 인류애적인 분들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먹튀잖아요. 한탕 치고 가겠다. 그래서 그때 옛날로 그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침공국 때 아들 부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건 하고 난 건 뭐냐면 중산층이에요. 메시지가 확실했고 그냥 미국의 하류층들만 그때 이제 자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좌로 3,000불 현찰로 계좌 이체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 게 뭐냐면 대부분 그런 애들이 다 집에 엄마가 마약 중독자인데 그거 갚으려고. 근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가 동의하면은 군에 입대를 했어요. 17살, 18살짜리들이 거기 가갖고 그때 얘기 들어보면 사람 죽이고 작전 나갔다 와갖고 자기도 양심의 가치가 무서우니까 계속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노트북 갖고 게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작전 나가고 이랬는데 되게 이제 위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영주권 내지는 그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한이 있는 이런 제3세계 출신이나 혹은 불법 이민자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그 지위를 보장받고 말씀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의 그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기 네. 위해서 군대를 많이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 게 우리랑 달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는데 미국 가서 시민권 따기 제일 좋은 게 전쟁 날 때 나 군대 간다 그러면 그렇죠. 예스 그러면서 바로 시민권 왜냐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제가 유학 중에도 그 빨리 장학금 받고 그러려면 ROTC 지원하라고. 그렇죠. 예, 그거 하면은 빨리 장학금이냐. 저희 학교도 그때 경제가 좋을 때라서 뭐 한 달에 그냥 용돈으로만 2,000불. 그러면 이제 전역을 안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부시가 두 가지를 약속해서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여러분은 중산층까지의 메시지였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웃긴 게 전쟁을 하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부시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세금을 도리어 낮춰줬어요.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조폐공사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 페더럴 거의 리저브에서 가능하죠. 그냥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게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게 그때 당시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게 시작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찍은 거죠. 네. 지금 인플레가 다 그거 하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전쟁 경기 돈 찍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돈 찍고 막 해가지고 지금 2차 대전 때 한탕 번 거를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저 베트남 전쟁에서 소모전을 해갖고 그때 당시 생긴 인플레가 거의 레이건 정권 때까지 갔잖아요. 그래 겨우 극복해서 미국 경제 좋았는데 클린턴 이럴 때 좋았는데 또 그걸로 20년 동안 전쟁하면서 적골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지표상 경기는 좋지만은 실제 뭐 물가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체감 경기가 안 좋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빈곤층이 4천만 명 정도 돼요. 미국 인구의 10% 이상이 지금 예, 예. 빈곤층인데 여기서 빈곤층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이야. 예. 애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에도 가입 못 의료보험에 하는 아주 2,800만이 취약층이 지금 2,800만이 의료보험 없이 사는데 예, 예. 미국서 저 살아봤지만 의료보험 없다는 거는 거의 국민권 박탈 수준입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살 수가 없거든요. 병원에 못 가는 거지 뭐 한마디로. 아니 병원을 못 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그냥 국민권 박탈이기 때문에 그거 펜타닐인가요? 그거 먹고 맨날 반마약 수준으로 그냥 비틀비틀 대고 있잖아요. 아니 필라델피아처럼 그런 멋진 도시가 전통적이고 진짜 뭐 로맨틱한 도시가 지금하고 저렇게 그냥 마약 중독자의 천지가 되고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펜타닐 먹고 반마약 중독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뭐 미국을 욕하는 게 미국의 진짜 지금 단면이에요. 냉정한 문제인데 그게 다 전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몇 명의 그런 네오콘들은 돈을 챙겼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예. 제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소련 그러니까 냉전 이전부터 자기가 기억이 나는데 냉전 때부터 친구들 근데 지금 제일 어렵대요. 물가도 예, 예. 그렇고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을 좀 빨리 끝내서 여기 가자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지 퇴임 2달 남겨놓고 이거 막 이렇게 미사일 쏴내면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네.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그 휴전 협상을 서두를 것이고 그럴 경우에 바이든 생각에는 네. 푸틴이나 러시아의 유리한 쪽으로 혹시 협상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예.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지난 그 2월 24일 네. 부터 22년입니까? 전쟁해 왔을 때 우리가 견지한 그 원칙에 따라서 휴전이 돼야지. 트럼프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것도 관계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그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에이테컴스가 쏜 곳이 어디냐면은 나중에는 브리안스크인가 옆주로도 갔는데 처음에는 그 쿠르스크주 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중심에 특히 북한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북한군을 겨냥해서 쏘았다는 식의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걸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이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로 진격했을 때 그 큰 그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바스 지역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출하려고 공세를 펼치던 러시아군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가지고 병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쿠르스크 대응용으로 이렇게 빼서 오게 해서 돈바스 러시아군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상당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동남부하고 남부 크림반도까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은
교환할 영토. 그러니까 자기 협상에 유리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로서 그 일정한 영토를 그 점령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막바지에 협상을 겨냥한 어떤 그렇겠죠.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후세에 이건 정말 바이든과 미국의 패착이라고 이 전쟁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